자, 203페이지 문제 봅시다. 1번 건축학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 뭐 보너스 수준이죠. 명령적이다, 기속이다, 대인적이다, 수익적이다, 요식적이다. 아닌 것은 대인적이 아닌 대물적 그래야죠. 2번입니다. 건축 허가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받는다. 원칙 맞습니다. 2번 21층의 건축물 등 대리행정하는 용도 금액 건축물 특별시 과외시 건축할 때는 특별시 과외시 허가받는다. 이 질문 잘 나와요. 그러니까 통째로 알아야 돼, 이 질문. 3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고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맞는데 이제 3번 같으면 이제 좀 이의신청거리는 되겠죠. 공장은 3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의신청 안 받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은 데 앞에다 보면 주택, 숙박 앞에다가 명칭을 써버리면 공장이 아닌 명칭을 분명히 써서 낼 거라고. 간단하게 주택에 대해서 건축을 받은 데가 허가받고 1년 내 착수하면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이의신청 할 수가 없잖아요. 공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내줘야 제대로 낸 거다 이런 얘기요. 어쨌거나 뭐 틀렸다긴 그렇고. 4번 위 3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번 허가권자는 업무 숙박, 이런 또 업무 숙박 조합은 처음 보네. 용도금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부적합, 인정하면 시민거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무 숙박이 아니고 위락 숙박. 그 정도는 가볍게 해야죠. 위락 숙박. 3번 문제 3번입니다.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1번 연면역계 10분의 2 증축에서 21층. 왜 10분의 2냐고 하려면 10분의 3. 그것도 왜 또 공장이냐고. 공장, 창고, 시민은 빼는데. 2번 연면적 10만인 창고. 왜 하필이면 창고냐고 10만원 줬는데 창고는 안 해요. 3번 자연환경. 뭘 찾으라고요? 자연환경 수질보 뭘 찾으라고? 3층이나 1000 찾아야 돼요. 900이고 2층이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4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위락, 숙박. 음식점 안 돼요. 위락, 숙박. 5번 수질보. 주거환경 수질보 뭐가 붙으면 된다? 3층이나 1000 붙으면 되는데 3층 붙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문제 빨리 푼다고.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보 그러면 뒤에 3층 또는 1000 이게 있으면 되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쭉 가서 뒤에 위락, 숙박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4번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바닥면적 80인 3층 건축물 신축하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적 신청할 수 있다. 자, 80이고 3층이면 382, 24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3층이고 240이면 허가대상. 허가대상 건축물은 허가 신청해주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적 신청 끝맺음이 할 수 있다. 맞죠? 2번 연면적 10분의 3 증축에서 연면이 갖게 10만 제곱미터는 창고를 광역시 건축할 때는 광역시 허가. 왜 또 하필이면 창고냐고.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안 되죠. X. 3번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개발 개발행위가 받은 걸 본다.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4번 연면이 갖게 200인 건축물 높이를 2m 증축할 때 신고하면 허가받는 건다. 높이 3m 이하니까 2m면 3m니까 됩니다. 5번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 착수하면 신고효력이 없어진다. 오, 암기하죠 그것은. 틀린 것은 2번이었고 5번 특도 시군구청장에게 특자지 특자도 시군구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바다민 합계 100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이것은 신고 대상 1번이거든요. 85 이내지. 85 이내. X. 2번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대 수선. 신고 대상 3번에 있어요. 연면적 합계 100인 건축물 신축. 신고 대상 5번. 농업을 경영장에서 읍면제 건축하는 200 이하인 창고. 신고 대상 4번. 건축물 높이 3m 이하. 신고대상 그 9번이죠. 9번. 3m 이하의 범위의 증축이 신고대상 6번에 있어요. 그 신고대상 9개 머리에 넣어야 돼. 중요하니까. 속 편하게 그냥 속 편하고 있어요. 편히 살려면
암기 안 하고 불안에 떨지 말고 편히 살려면 암기해 놓은 게 좋아요. 6번입니다. 신고, 대사, 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요. 다 똑같네. 주요 고집의 해체 없이 1번. 내대표 면적 20수선, 기둥 3개 수선, 보호 3개 수선, 지붕토 3개 수선, 방화 수선. 내대표 면적 20수선은 그거는 대수선이 아니에요. 대수선이 아니에요. 30 이상 해야 대수선이지. 엉터리 됐네. 7번입니다. 건축허가지 아니다. 틀린 거. 1번. 국장이 국방을 위해서, 그죠? 국장이 국방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력 요청하면 허가권이 허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죠. 2번. 특별시장은 지역계획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구청장 허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죠. 3번. 건축허가 작공 제한할 때 제한기를 몇 년 이내? 2년 이내. 1에 1년 연장. 틀렸네. 4번.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을 제한할 경우 국장은 제한력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습니다. 5번. 특별시방시 도지사는 허가 제한할 때 목적기간 대상을 정해서 허가권자의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틀린 건 3번. 8번. 건축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을 본다. 이러한 허가 등의 의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소방이 나와야 되는데 소방이 안 나오고, 이름 모르지, 이름. 우리 어제 주구장창 소방 했는데. 뭔가 좀 꼬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내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의지에 대한 통째로 암기하는데 무슨 수로 암기하냐고. 패스. 이러고 나면 방법은 888 말고는 없어요. 9번입니다. 도시계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입니다. 틀린 거. 1번. 층수는 3층 이상이 아니어야 된다. 아니요. 4층 이상이 아니어야 된다. 3층 이하일 것이니까 4층 이상이 아니어야 된다.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되고, 전기수도 가스, 간선 설비 공급을 요하지 아니어야 되고, 3년 이내라 돼 도시계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공동대 판매 등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10번. 가설 건축물 틀린 거. 1번. 도시계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 도시계획 시설 부지는 허가. 기억해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 허가. 2번. 허가 대상에 재법권 흥행 전람의 공사에 가설 축제한 자는 특자의 특정 시군객에 신고하고 적합합니다. 3번. 신고 대상은 전치가 몇 년 이내? 허가 신고 똑같아요. 몇 년 이내? 3년 이내. 둘 다 3년 이내. 4번.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전치가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 신고 대상은 7일 전, 허가 대상은 14일. 네, 14일 전. 5번. 국가지자체가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미리 허가권자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한 건축중은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걸로 봅니다. 맞아요. 1번. 사전결정 신청이다. 틀린 것은 1번.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되지 건축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 규정에 허용되는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딱 3개. 허가대상,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따른 교통 영향평가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번. 허가권자는 사전에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이 환경 영향평가법 따른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장관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한다. 앞에 말 싹 떼버리고 환경부처장하고 협의한다. 4번. 사전적 통지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따로 받아야 한다. 계산, 농하 받은 걸로 본다. 그래야죠. 의제. 4번은 X. 5번.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되며 안 하면 효력 상실. 5번 맞네. 12번. 안전관리다. 틀린 것은 1번. 자, 건축허가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장 방치할 때는 안전관리 조치 등 해야죠.
미관 개선 좀 보기 흉하니까 또 못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지하 빠지면 안 되니까 안전관리 조치도 해야죠. 2번 화학관들이 연면적 1000 이상에서 절에 가져가는 건물에 대해서 착공 신고하는 건축재개 장기간 공사한 방치에 대비해서 공사비 1% 보험 내에서 예치할 수 있다. 연면적 1000 1%딱 맞아요. 원래 정상적인 계획가 지금 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됐네 지금. 3번 예치금은 대리행위 재고는 보증서 대신할 수 있다. 현금도 좋고 보증도 좋아요. 요즘 현금 예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증권 보증서지. 보증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 간에 다 보증서 됩니다. 4번 화학관들의 안전을 위하다고 판단하면 안전관리 개선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5번 예치금은 반환해야 되므로 사용서 대집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안전관리 개선 명했는데 건축주가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 공사가 중단됐어요. 건축하다가 몇 층 하다가 20층 건축해야 되는데 5층 하다가 중단됐어요. 보기 흉하잖아요. 뭐 해야죠? 안 보이게 가려야죠. 미관 개선. 물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낙하물 방패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화학권자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중단됐겠냐 생각하면 돼요. 왜 망했지. 망한 애가 하기는 뭐 하냐고 떨어지든가 말든가 어차피 망했는데 날아갈 건데 어쩐다고? 예치금 가지고 대집행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화학권자가 대집행하고 예치금을 쓰고 남으면 돌려준다. 그렇게 가야죠. 5번 틀렸습니다. 13번 건축 절차 틀린 거. 1번 건축허가 받아야 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패스. 2번 바닥역계 85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는 할 수 있다. 패스. 3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공사에 신고해야 된다. 패스. 4번 허가권자는 건축을 할 때는 건축사 등을 공사 감리자 지정해서 감리하게 해야 된다. 패스. 5번 감리자는 공사 공정이 대리행정하는 진도에 따르면 감리 중간보고서 공사 끝나면 완료본을 작성해서 건축주한다. 5번 알겠네. 5. 이러니까 우리가 사회심리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공부 안 한 게 나온다고. 그럼 어쩐다고? 패스. 넘어가야지. 중요한 지문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설명하겠는데 감리자는 누가 지정합니까? 감리자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한다고. 틀린 것은 3번. 허가권자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건축주가. 무슨 얘기 지금? 4번이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건축주가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한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게 아니다고요. 아까 요약집에서 감리 파트 안 봤잖아요. 너무 감리 파트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봐봐요. 어디에 166페이지 맨 위에 출발. 맨 꼭대기. 요약집 166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감리자 지정. 누가 누구를? 건축주가 건축사를. 중요합니까? 줄 한 번도 안 끄죠. 줄 한 번도. 읽어본 기억도 없잖아요. 그만큼 가능성이 없는 파트다 지금 이런 얘기야. 13번 문제 안 중요. 넘어갑시다. 14번. 사용 승인이다. 틀린 것은 1번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 건축물에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해야 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당연하지. 2번 건축주는 건축물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주셔야 된다. 원래 이런 질문 나오면 의심하라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맞는 말이니까 하지 말라고. 3번 허가권자가 법령에 따른 기간 내 사용승인서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안 줬으니까 건축주가 잘못 안 했어요. 허가권자 잘못했지. 4번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연결 등 법정 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의 직권으로 임시 사용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 좋은 나라, 이상한 나라? 좋은 나라. 그러면 4번 오해 X? 좋은 나라, 이상한 나라? 봐요. 갑이 이렇게 열심히 여기에다가 갑이 건축하니까 원주에서는 원주시장이 좋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 원주시장이, 자,
갑이 열심히 건축했으니까 시장에 차 타고 쓱 지나가다가 열심히 지었네? 건축법, 뭐 건별 용도료 위반된 게 없네? 가가지고 야, 너 먼저 써라 라고 말해줍니까? 임시 사용승인은 지나가다 들러가지고 갑 고생이 많은데 그냥 너 먼저 쓰라 라고 말해주냐고.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럼 이상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 얘가 가서 자 공사 끝나기 전에 먼저 쓰면 안 될까요? 그래, 확인 한번 해보고 그래, 법에 어긋난 게 없네, 쓰세요 라고 얘기하지. 왜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쓰라고 얘기하냐고. 4번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 용도를 법정 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승인.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주가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허가권자가 회의 둘러보고 위반된 게 있나 없나 보고 임시 사용승인을 해야죠. 5번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하수법 따른 배수 설비의 준공검사 및 개인 하수에 처지돼 준공검사 받은 걸 본다. 본다. 그냥 본다 그러면 돼요. 자, 건축법 규정된 신고 기간이 틀린 거. 착공 신고, 착수 전. 철거 신고, 멸실 신고. 멸실 신고가 옛날에는 15일인데 개정이 돼서 건물이 멸실됐으면 건축주는 치우라고 정신도 없거든요. 15일 내에 신고하라고. 15일 내에 못 치웠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30일 봐. 30일. 멸실 신고는 30일 내에 해라. 30일 내에. 가설 건축물 축적 신고는 착공 전.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전치 기간 연장 신청. 허가 대상이니까 14일 전까지. 틀린 거 몇 번이요? 3번. 자, 요약지 167페이지 봐요. 자, 철거 신고입니다. 철거 신고 박스 있죠? 중간 박스. 자, 건축물 철거할 때는 언제 신고한다? 철거 전에 한다. 니은 허가 대상 건축물 철거할 때 며칠 전이다? 있는데 그 글자도 모릅니까? 철거니 며칠 전? 7일 전, 7일 전. 3일이 왜 나요? 갑자기 3일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철거 전에 신고해라. 철거 전에. 그게 법이에요. 법. 건축법에서 말할 땐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철거 전에 국토교통부 령2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신고해야 된다. 법에서는 철거 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신고해라. 국토교통부령을 들어가면 규칙 0을 들어가면 허가 대상 건축물은 7일 전에 신고 이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철거 신고 며칠 전? 철거 전. 허가 대상 건축물은 7일 전. 철거 신고 며칠 전? 철거 전. 허가 대상은 7일 전. 이거 헷갈린데요? 헷갈리면 철거 전 잡을래요? 7일 전 잡을래요? 나는 헷갈려. 나는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어요. 철거 전 잡을래요? 7일 전 잡을래요? 법이 중요합니까? 규칙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법이 중요하지. 법이. 헷갈리면 철거 전. 그러니까 15번에 2번이 맞으려면 앞에다 써야지. 허가 대상. 15번에 2번은 허가 대상 건축물 철거 신고 며칠 전? 7일 전. 그냥 철거 신고는 철거 전. 16번 X 공부하면 안 돼요. 17번 X 아예 못 보게 막아야 돼. 자, 3장 대지와 도로입니다. 갑시다. 요약집 167페이지. 자, 이제 106 대지입니다. 대지가 뭐예요? 네, 건축하는 땅.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하는 땅 1번.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비가 오면 빗물이 어디로 빠져요? 네, 빗물이 어디로? 도로를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 바다로. 대지는 인접하는 바다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아니 다른 학원 가니까 그 얘기가 되니까 제가 여러분 비가 오면 빗물이 어디로 빠져요? 교수님 바다로 갑니다. 바다. 그래? 그러면 1번 대지는 인접하는 바다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농담을 하는 건지 지금 진담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하는 건지 농담하는 건지 그 구분을 얼른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비 왔으면 빗물을 어디로 간다? 도로 밑에 뭐가 있으니까? 하수관이 있으니까. 근데 도로가 그것보다 더 낮아버리면 역류 반대 현상 나오지. 그래서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단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낮아도 괜찮다. 두 번째, 습한 토지, 출수우리가 많은 토지, 쓰레기 등으로 매립한 토지에 건축하려면 이 건물이 며칠 가겠냐고 쓰레기 매립장인데 집안 자체가 불안정한데 성토 지방계량하고 건축하세요 이 얘기예요. 넘기면 세 번째, 대지가 뭐라고? 건물 짓는 땅이 대지예요. 물 써야 돼요. 물, 건축물, 물. 그러니까 대지는 어수, 오수,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 하수구, 저등급 기타 필요한 조치, 배수 시설 설치라 이 얘기고. 네 번째, 송계. 네 번째, 성계.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다가 대지 조성할 때는 엉벽 설치, 기타 필요 조치해야 됩니다. 엉벽 높이가 2m를 넘으면 뭘 한다? 콘크리트 구조를 한다. 콘크리트 구조로.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안에 적용에 관한 사항인데, 대지 안에 적용. 나무 심으라. 얼마 이상 대지에 200 이상 되는데 건축하려면 나무 심어야 돼, 나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 심는데 단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시험 문제가 건축법에서 이것은 나무 심는다 안 심는다? 무조건 안 심는다. 이걸로 문제 푼다. 이걸로 축사에 나무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공원에 안 심는다. 무조건 안 심는다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불안하면 암기하든가. 3번 공개공지입니다. 공개 오픈된 공지 휴게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많이 모이는 건물 건축할 때는 그 사람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 만듭시다. 그러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딥니까? 많이 모이는 지역이 추, 상, 공 중에서도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반대로 대구에서 저도 대구에서 하나 배워요. 대구에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 어딥니까? 그 맨 앞에 있는 학생이 딱 전전공 그러는 거예요. 전전공. 아싸 괜찮았네. 전전공. 전전공이 뭡니까?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공개공 설치 안 한다고. 전전공 빠르잖아요. 말이 전전공. 뭐라고? 전용공업,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전전공 설치 안 한다. 하여튼 알아서 암기하세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건축물은, 자, 바닥면적계 5천 이상인 문화집회 판매, 그 다음에 정교, 그 다음에 운수, 업무 숙박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정운, 엄숙하오. 판매, 뭐 빼고, 농수산물 통일세 빼고, 문화집회, 운수, 뭐만? 여경용만, 판문정, 정인의 판문정, 정교, 운수, 여기는만, 엄숙하오, 업무 숙박, 하오, 5천 이상. 판문점은 엄숙하오, 그걸 했고, 그 다음 밑으로, 자, 밑에, 얼마 설치합니까?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절에, 그리고 쭉 내려면 다 별 수 있는 것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합니다. 대통령령을 들여다보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건폐율은 완화가 안 되더라. 1.2배 완화가 안 되더라. 그거 잡고 공개공지에다 연간 며칠 이상, 60일 이상 판촉 활동하거나 문화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 나올 수 있는 거 다 봤다는 얘기야. 대상지역이 아닌 거 전전공. 대상 건축물은 판문점은 엄숙하오. 설치 기준은 대지 면적 10% 이하에서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 완화, 60일 이내 활동, 투민 문화행사 할 수 있다. 도로입니다. 도로 원칙 도로란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 되는 도로로서 그 도로에는 예정도로 포함합니다. 정상적이면 예정도로 포함, 여기가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실수로 도로로서가 진하게 나왔어요. 예정도로 포함한다.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 등의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식이 되거나 건축가 또는 신고시, 시도, 시군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거기까지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든가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위치 지정 공고가 돼야 그래야 도로인데 그때 도로에는 예정도로도 예정도로도 계획상의 도로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원칙이고 예외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 곤란도 인정해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가 위치를 지정 공간은 지간에 너비 3m 이상인 도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뭐라 나오냐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쩐다고? 있다 그러면 되고 막다른 도로는 2, 3은 6 10m 미만 2m 이상 10m 이상 35 미만 3m 이상 35 이상 6m 이상 2, 3은 6 웬만해서 시험에 안 나와요. 합격은 실무할 때 나오지. 그 다음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인데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한마디로 확 줄이면 이해관계는 동의받고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할 것 이해관계는 동의받고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할 것 단 지정만 예외입니다. 지정만 예외. 이해관계는 해외거죠. 주민들의 장기간 통행 사실상 통로 조례가 정하는 것 그것은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폐지 변경은 동의받고 지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하는데 지정만큼은 동의 안 받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도로와 대지 관계 접도길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 땅 대지입니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제퍼야 됩니다. 그때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가 아니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제외. 2m 이상 제퍼라.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두 사람이 동시에 대수포, 최소포 2m 이상 접하고 그러면서 자동차 전 도로가 아니고 두 번째 예외죠. 2m 안 접혀도 허가준다. 1번 첫 번째 당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다. 맹지 탈출 앞에 대지 소유자가 승낙해줘도 괜찮다고. 두 번째 운이 아주 좋았어요. 건축물 주변에 광장, 유원지, 공원, 기타 법령의 건축이 금지되고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만 하면 안 접혀도 됩니다. 세 번째, 농막, 도로에 안 접혀도 허가 나옵니다. 농막. 그 다음에 이제 강화, 2m까지가 안 되고 4m 접혀요. 4m. 왜? 건물의 규모가 크니까. 얼마나 큰데? 연면적 2천 이상. 연면적 2천 이상 되는 건축물은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것. 그리고 공장이면 규제가 더 완화돼가지고 연면적 3천 이상 될 때부터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건축소는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이 대지에다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냐. 건축 한계선을 줄여서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예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 물러난 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반대쪽에 하천경사에 설로부되어 있다. 하천경사에 설로부되어 있는 쪽 도로 경계선, 소요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의 선. 도로 못하는 건축선은 패스, 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건축선의 별도 지는데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정장은 건축물의 위치, 환경, 정비에서 어디에서? 도시지에서 4m 이내에서 후퇴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입니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는 건축물 담당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지표 아래는 넘어가도 괜찮다. 땅수가 넘어가도 괜찮다. 두 번째, 도로면 높이 4.5 이하 있는 부분은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대지 안의 공지는 이런 제도를 보고 도로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대지가 있네. 이 대지를 건축한다. 건축선에서 띄우고 인접대지 경계에서 띄워가지고 건축을 이렇게 건축하면 빈 땅이 남았다. 이게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이런 제도를 보고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해요. 거기까지, 오늘은 거기까지 합시다. 문제 봅시다. 자,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3번 대지와 도로 해가지고 1번 대지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건축법령에 적합지 않는 것 1번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 5. 2번 폐수의 지정이 없거나 용도상 방생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인접 도로보다 낮아도 건축할 수 있다.
예, 됩니다. 돼요. 낮아도 돼요. 3번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성토, 지방계량 등 필요한 조치해야 된다. 4번 성계, 무너지 우려가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옹벽 높이 2m 되는 콘크리트 해야 된다. 맞죠? 5번 옹벽의 외벽면에 이에 지지, 배수한 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된다. 옹벽의 외벽면에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옹벽의 지지대하고 배수, 구멍, 빵, 파이프. 그거는 옹벽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옹벽의 바깥면에는 옹벽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지지대 될 수 있다. 지지대, 배수구 두 가지만 나오고 나머지 어떤 것도 옹벽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5번은 틀렸잖아요. 외벽면은 지지, 배수련 시설물이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올게요. 그러면 지지를 뒤에서 땅 속에서 지지할까요? 말이 안 되지. 밖에서 지지하지. 5번 영틀이고 2번 대지에 적용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틀린 거. 이런 것도 한 문제 내내.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 찍으면 안 된다? 기본은 몇 개는 좀 제껴놓고 해야지. 5개 놓고 찍으면 아예 안 맞는다고. 몇 번을 빼라? 1번하고 왜 또 3번 빼요? 5번 빼야지. 5번 빼야지. 1번은 뭐가 까치리가 없잖아요. 5번도 없잖아요. 걔들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러면은. 그러면 거기에 지금 1500, 5000, 1500 그 중에 하나에서 답 나온다고 봐야지. 그 중에서 하나를 찍어내야지. 중요합니까? 아니요. 안 중요. 그렇게 찍어낸다고. 그렇게 해서 888 연습을 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 암기? 이게 잘 나오면 암기하죠. 근데 절대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할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은 전부 다 5천 이상이며 처리고지하지 않는다. 1번, 일반 주거지 성당. 성당 뭡니까? 안 가봤는데? 뭐예요? 정교지, 정교. 판문정운 나오네, 정교. 춘주가 예식장. 예식장 뭐래요? 문화집회.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운수. 그리고 생활숙박은 숙박. 그리고 종합병원은 의료. 의료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전공이잖아요. 전전공.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러니까 일반공업 안 되지. 또 병원도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환자들은 병실에 있으세요. 어디 나와 있지 말고 휴게소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개념 같은데 보니까 병원이 설치 대상 빠졌으니까. 4번 자 대지의 적용 공개공지 설치의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10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때는 건축주는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 만든 사람이 똑바로 만들었다 그럼 이에요. 자 여기 있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OX XG 하라겠으니까. 2번 대지 적용면적 500제곱미터 필요한데 옥상에 600을 적용했을 때 옥상의 적용 면적을 2번 X. 3번이면 2번 X. 3번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100분이 넘어야 된다. 무슨 얘기야? 100분은 10 2 내지. 4번 공개공지는 60 이내 기간 동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련 문화활동, 문화행사 활동할 수 있다. 얘는 맞고. 5번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은 건폐율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높이 이자는 완화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지. 참 애매하네. 건폐율 영정률 높이 이자를 대등의 이자를 완화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영정률과 높이 이자만 1.2배 완화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에 맞든가 말든가 또 나올 일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옳은 것은 몇 번이었나요? 4번이었네. 5번입니다. 건축부수상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건축부수상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 된다. 2번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관계법령의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도로는 건축법 도로에 해당한다. 5. 건축한 신고시 시도, 시군구청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는 도로에 해당한다. 5. 4번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예정도로도 도로에 해당한다. 5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건축 도로가 될 수 없다. 이따지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있습니다. 사람 못 다해도 도로라고 인정합니다. 6번 도로 틀린 거. 1번 옳은 거네. 옳은 거. 비도시 지역의 읍면이 아닌 지역의 대지에 접한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이면 그 소요 너비는 4m 이상이다.
35m인 경우는 그 폭이 몇 미터 이상이다? 참, 문제도 짜증나게 만들어놨어요. 35m인 그러면 이상이지, 이상. 근데 앞에 말이 비도시적의 읍면이 아닌 적, 그것까지 암기했습니까? 봐봐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짜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완전 꼬장꼬장 돼가지고 170페이지 요약집 박스 보면은 아니 막다른 도로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안에서 또 함정 써가지고 어쩌자고. 자, 35 이상이면 6m죠. 도시적 왜? 그러니까 비도시잖아요. 읍면은 4m잖아요. 근데 거기서 읍면이 아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6m네. 이렇게 내면 그 옛날에 뭐 드라마 유행했듯이 이러면 옳지 않아요. 이런 지문은 옳지 않아요. 좋은 문제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실제 우리 시험에서 답은 너무 쉽게 딱딱하게 쉽게 톡톡 쉽게 나온다고. 단지 안 배운 문제가 많이 나와. 안 배운 문제가. 그리고 모르는 지문이 많이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배우는 게 답 나오면 똑똑하게 막 빙빙 틀질 않아요. 실제 시험의 차이점은. 이렇게 빙빙 안 튼다고.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 지정하거나 지정한 도로 폐지 변경하려면 이해권의 동의 받습니까? 받아야죠. 이의 경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회성의 통로라도 동의가 필수적입니까? 이거는 좀 부족하다는 말이 지금. 그러니까 이의 경우 이가 뭔데? 지정하거나 지정한 도로 폐지하거나 변경한답니다. 셋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폐지 변경하려면 동의가 필수지. 지정하려면 필수가 아니지만 폐지 변경은 필수요. 그러니까 3번은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아니 패스인데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자, 옳은 것은 했으니까 일단은 2번 맞았고, 그러면 3번은 틀린 걸 해야 되는데, 이의 경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회적인 통로라도 필수이다. 위, 이에 써요. 지정의 경우. 그러면 되겠네. 위, 이의 지정. 그만 쓰면 지정. 의가 써야겠네. 위, 이에 지정의 경우. 바로 지정이니까. 지정의 경우.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얘가 틀린 게 되죠. 3번, 4번입니다.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이 각각 1000 이상인 공장에 대르는 도로의 이음에 대표된다. 공장이 뭐가 필요가 없어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인 뭐가 있다? 광장이 있다. 그러면 안 접해도 된다고요. 4번 연면이가 2000, 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의 도로에 뭐야 이거? 예. 그러니까 4m가 나와도 읽기를 그냥 평소에 읽듯이 6m 이상 이거 읽잖아요 지금. 4m 이상 도로에 6m가 접하는 것이 아니고 6m 이상 도로에 4m가 접합니다. 반대로 냈네요. 7번 건축선 틀린 것은 1번 건축선이나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건축화선 한계선을 말하며 원칙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 맞네요. 2번 소유 너비와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로서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유 너비에 해당 수평계선을 건축선한다. 맞죠? 안 되나요? 이것도 소리가 좀 나네요 보니까. 자, 2번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는 경우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에서 소유 너비에 해당 수평계선을 건축선한다. 오의 X? 오지. 4번 패스. 5번 2, 3의 경우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면 산재시 포함한다. 패스할 게 따로 있지. 패스하면 안 되지. 하긴 뭐 3이 패스니까 어쩌 패스하겠네. 2는 아래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제외. 3번, 4번 틀렸고 5번 시장호수 구청장은 건축물 위치, 환경, 정비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지에서 4m 이하 부분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있어요. 3번은 우리가 안 배워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3번이 나온다 그러면 자 거기 있는 거 이거 3번 아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순간 하거든요. 8m 미만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건축선은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을 교차점부터 경계선에 따라 2m에 4m 거리에 각각 후퇴한 두 점 연결선을 건축선을 한다. 뭔만 이해됩니까? 요약집 보면 그런 거 다 써놨는데 자 교차각이 90도 미만 두 번째 90도 이상에서 120도 미만 8664 8664 8664 4332 3222 자 8m 미만이죠. 8m 미만 8m 미만 8m 미만 8m 미만 그러면 두 도로가 교차하는데 두 도로 8m 미만이면 최대 4m에서 최소 2m 이 거리에서 후퇴된다 이런 얘기요. 맞아요? 틀려요? 너비 8m 미만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는 대지 건축선은 도로에 접한 도로 경계선을 교차점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2m 내지 4m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최소 몇 m? 2m, 최대 몇 m? 4m. 그만큼 후퇴된다 이런 얘기요. 맞는 말이죠. 8번입니다. 용적률 200%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다음 같은 A대지 건축할 때 최대 연면적은 A대지입니다. 도로 몇 m? 2m. 양쪽에 대지가 있다. 그냥 눈으로 합시다. 가로도로 몇 m? 20m에서 빼봐요. 얼마 뺄래요? 어찌 2m 뺄래요? 양쪽에 대지가 있는데. 몇 m 뺀다? 아 기다리세요. 안 되겠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뭐가 있고 대지가 A 대지가 있는데 이게 2m면 중심선에서 똑같이 2분의 1 얼마씩 2m 빼면 얼마가 빠졌어요? 1m 빠지 1m. 기본 1m 있으니까. 그럼 얼마 남았어요? 이제 19 곱하기 얼마입니까? 10. 얼마입니까? 190 곱하기 연결 몇 배? 2배. 얼마요? 380. 그냥 눈으로 해야지 이쯤은. 9번 그림과 같은 두 개의 도로가 90으로 교차하는 모퉁이에 위치한 A 대지 건축할 때 그 대지 면적은 얼마 선수냐? 이 문제 딱 나오면 뒤에 뭐가 답이라고? 예, 팔자가 답이다. 그런 얘기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럼 팔자가 답 몇 번이요? 4번 98 하면 98 나와요. 98 자, 지금 문제 설명합니다. 설명. 자, 직각입니다. 직각. 가로세로 몇 m요? 10m입니까? 도로편 몇 m요? 5m입니까? 5m, 5m. 직각이면 위, 아래요? 90이니까 아래. 5m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8664 아래. 5m면 앞에 뒤에요? 뒤에. 뭐가 만났어요? 2. 모서리에서 2 떼고 모서리에서 2 빼고 자른다. 이 부분 대지 면적 제외한다. 2 곱하기 2 나누기 2 얼마입니까? 2 100에서 얼마 뺀다? 2 뺀다. 얼마라고요? 98 이 계산 문제 나오면 모르면 뒤에 팔자가 답이라고. 팔자가 98, 198, 298, 398 시험장 가서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뭐 내년에 또 와야지. 방법 있으니까. 그러면 왜 2 뺍니까? 확률상 2가 몇 개라고? 3개 있다고. 여기는 2 아닌 거 많이 있는데 이쪽이 안 나온다니까. 시험은 무조건 뭐가 나오는가? 직각. 직각이 아니면 면적이 정확하지 않다니까. 사인 코사인 나온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편해진다고. 문제 내는 불편한다고. 언제나 직각. 언제나 밑에. 확률상 하나 둘 셋 하나 75% 우리는 60%만 있으면 합격하는데 75%. 그러니까 뭐를 몇 뺀다? 2 뺀다 2. 그러니까 뒤에 끝자리가 무조건 8 나온다. 8. 10번입니다. 처음 듣는 표정 지으면 안 되는데. SC 시장이 기존의 너비 10m 도로의 건축물의 위치 정비에서 도로와 대지 경계선 4m 후퇴 건축선 지정 고시했다. 여기에 소재는 길이 가로 길이가 10, 세로가 길이가 10, 20, 10. 집사형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이거 건축선 의미 있어요? 없어요?
후퇴 지정했다. 건축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로 얼마? 20. 세로 얼마? 10. 대지 면적 얼마? 200. 거기다 곱하기 건표를 얼마? 50. 얼마입니까? 100 그래야지. 후퇴 지정하면 뭐하냐고.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와 후퇴 지정된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이 포함되는데. 또 어렵네, 표정이 어려워요. 도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10m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가로가 몇 m고 20m고 세로가 10m다. 건축선을 얼마 후퇴했다고? 4m. 이렇게 건축선 4m 후퇴했다. 이 부분이 대지 면적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니까 된다니까. 그럼 있으면 뭐 하냐고. 그냥 20 곱하기 10인데 얼마라고? 200이라고. 200. 있으나 마나 이것은 있으나 마나. 200 곱하기 0.5 얼마라고? 100. 11번 건축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수평이 물려난 선 맞죠? 2번 대지 모퉁이의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 너비가 8m 이상이거나 120 이상이면 안 하는 거예요. 8m 미만, 괜히 지워버렸네. 8m 미만, 120 미만입니다. 미만. 이상이면 안 해요. 3번 도로면 4.5 이하의 높이에 있는 출입구 창문 열고 닫을 때 출입문을 넘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된다? 4번 지표안의 건축물 부분에서 건축선 넘어선 된다? 아니지. 땅속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지. 지표안을 넘어갈 수가 있다. 5번 허가권자가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그 건축선 지정하려면 하나 물어봅시다. 심의할까 안 할까요? 해야죠. 그리고 공고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그럼 기본 상식이죠. 12번입니다. 서울특별시 땡땡구 소지한 A 소유 대지의 4m 연면적 것이 건축물 신축했다. 건축 규제에 관한 위반된 것은 처음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 문제 처음 봤어요? 많이 봤어요? 기출문제 아닙니까? 기출문제. 1번 A는 건축을 위해서 땡땡 구청장에 신고했다. 연면적 100 이하면 신고 대상 5번 아닙니까? 신고. 맞네요. 2번 A 대지는 인접도로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용서는 방수의 필요가 없다. 괜찮아요. 공개공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슨 90 가지고 합리가 해서 5천은 돼야지. 5천은 돼야지. 90으로 합리가 물어보면 애게 그래야지. 5천 돼야지. 5천. 4번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에 이거 잘못됐네. 실제 시험에서는 3m 접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도로에 A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얼마를 접할 건데? 1m 접할 건데? 2m 접할 건데? 얼마 접할 건데? 말이 빠졌어요. 3m 접하고 있다. 원래 시험에서 1m 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허가가 안 나오는데 얼마 이상? 2m 이상 접해야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3m 접하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4번 A 건축물의 창문을 열었을 때 수직면을 넘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높이 몇 m라고? 4m라고.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2번 문제는 실제 문제지만 이런 게 약간 응용한 거 아닙니까? 좋은 문제. 단순 암기가 아니고 생각 좀 하라고. 그것도 답을 또 5번에 줬잖아요. 생각 많이 하라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주는 건축법 뒷부분하고 농지법에서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